자,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일변수 함수의 선형근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선형근사와 미분 가능성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을 선형근사로 이해하려고 했고 결국에 그 선형근사가 접선의 방정식으로 주는 그 높이 함수라는 걸 봤습니다. 자, 이제 그 아이디어를 다변수 함수로 어떻게 확정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변수 함수인 경우를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f가 충분히 예쁠 때 다음을 만족하는 상수들 a, b, c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변수 함수에서는 x, y가 x0, y0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기 x0, y0가 있으면은 x, y가 이 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자,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죠? x-x0의 제곱 더하기 y-y0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자, 1차원이랑 달라지죠? 1차원에서는 그냥 x 빼기 x0였고 간단했지만 이제 2차원 상에서 거리를 재려면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질문이 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x-x0 제곱 더하기 y-y0 제곱에 2분의 1승이냐 3분의 1승이 아니고 5분의 1승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더 자연스럽게 와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만 계산해 보면은 이게 왜 자연스러운지 왜 굉장히 자연스러운지는 조금 이따 명백해져요.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제 x하고 y에 관한 선형함수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쓸 거냐면은 c 더하기 a, x 더하기 by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x, y가 0,0으로 갈 때는 이렇게 쓰면 예쁘지만 지금은 x0, y0로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묶어내면 계산이 간단해져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다가 c 더하기 a, x, b, y로 쓰지 않고 x-x0로 쏙 묶어내고 y-y0로 쏙 묶어낼 거예요. 요렇게 쓴 x와 y가 난 선형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복잡한 함수가 일반적인 함수가 주어져 있고 x0, y0 근처에서 이 선형함수로 막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차이를 생각하고 밑에는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쟀죠. 이 비율을 생각할 겁니다. 왜 이게 자연스러운지 나중에 볼 거고 요거 극한이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상수들, 요 개수들 A, B와 상수 C, 상수항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F가 충분히 예쁘다는 게 뭔지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일단 x, y가 x0, y0로 다가가면은 이 거리는 어디로 가죠? 이 유클리드 거리는 0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 이 분수함수가 극한이 0인데 분모도 0으로 가요. 그러면은 분자도 0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근데 분자함수의 극한이 0인데 분자도 0으로 가니까요. 근데 분자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이만큼의 극한이거든요. 근데 x, y가 x0, y0로 다가갈 때 이 함수의 극한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x가 이렇게 다가가면 x-x0는 어디로 다가가나요?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 뒤에 것도 0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AB가 뭐든지 상관없이 상수니까 이 뭉텅이는 0으로 갈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C는 묶어내서 앞으로 빼고요. 자, 남는 게 뭐죠? x, y가 x0, y0에 다가갈 때 함수 fxy의 극한을 보는 거예요. 이걸 극한 일반적으로 못 구하지만 요 점에서 우리 관심 있는 요 점에서 f가 연속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함수의 극한은 바로 함수 값이 됩니다. 아하, 이걸 만족하는 ABC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있다고 가정하면은 C가 fx0, y0여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f가 x0, y0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붙으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와 b를 정해야 되거든요. a와 b는 뭘까요? 이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왜 여기 루트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지 알게 되는데요. 자, 이제 y가 x0, y0로 다가갈 때 밑에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였죠. x0, y0, x, y 사이의 거리였어요. 루트까지 씌웠고요. 위에는 뭐였어요? 아까 c는 아까 함수값이었죠. fx0, y0고 나머지는 뭐예요? a, b로 묶어내고 x를 중심으로 y를 중심으로 한 1차 함수로 묶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 관심사는 f가 충분히 예쁠 때 이걸 만족하는 a와 b를 찾고 싶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0이 되게 해주는 그런 a, b를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a와 b를 어떻게 찾을까요? 자, 이거 생각해보면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x하고 y가 지금 따로 곱밥이거든요. 여기서는 x랑 y가 섞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x, y를 0, 0으로 아니 x, y를 x0, y0로 보낼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y는 y0로 고정해 놓고 x, y를 x0, y0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요 축을 따라서 x0, y0로 보내는 걸 생각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 y는 y0로 고정해 놓고 x를 x0로 보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y 대신에 y0를 대입할 거예요. 이건 픽스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y 대신에 y0 대입했고요. 근데 y 대신 y0 대입하면 여기는 0이잖아요. 그쵸? 여기 0이에요. 그러니까 b는 뭐나 마나 어쨌든 이 값은 0인 거죠. y-y0이 0이니까. 그래서 살아남는 텀은 a의 x-x를 묶여요.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어요. 여기는 보세요. fxy0, 여기는 fx0y0예요. 그러니까 y0가 상수로 고정돼 있고 여기가 x, x0로 바꿔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분모를 보면은 y는 y0로 고정해놨기 때문에 x-x의 제곱의 루트를 씌웠잖아요. 자, 어차피 y는 y0로 고정했으니까 변하는 건 x뿐이고요. x를 x0로 보냈을 때. 자, 분모는 뭐예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은 x-x0가 될 턱이 없습니다. 이게 양수인지 무슨지 몰라요. 절대값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이제 남은 거 쓴 거예요. 괄호 풀어 헤쳐가지고 y0 고정해 놓고 여기 찌꺼기 텀이 나와 있네요. 자, 요거의 극한이 0인 거죠. 그러면은 분모를 보면은 x-x0의 절대값이 있고 분자를 보면 절대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껄쩍지근하죠. 밑에는 절대값이 있는데 위에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함수 p가 있는데 x, y가 x0, y0로 갈 때 어떤 함수의 극한이 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함수의 절대값도 0으로 갈까요? 0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가면 여기다 통째로 절대값을 씌운 것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일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이에요. 왜? y를 y0로 픽스해 놨기 때문에 x가 x로 갈 때 함수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자, x가 x0로 갈 때 근데 생각해보면 절대값을 씌웠잖아요. 그럼 분모 분자 다 씌우는 거잖아요. 근데 분모를 보면은 절대값이 있는 게 필요가 없죠. 군더더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으로 절대값을 취하나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또 취하나 어쨌든 같겠죠. 자, 어떤 함수의 이거 한 덩어리로 보면은 이거의 절대값의 극한이 0으로 가요. 그러면은 거꾸로 요거의 극한도 뭐여야 돼요? x가 x0로 갈 때 x-x0분의 절대값이 이제 벗겨낸 거죠. 이것도 함수의 극한도 0이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묶어내 봅시다. 여기
x-x0, x-x0고 여기 마이너스 a가 있잖아요. 이거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뛰쳐나가니까 왼쪽으로 옮기면 a고요. 나머지 텀을 쓰면은 요만큼을 쓰는, 요만큼이랑 요만큼 쪼개는 거예요, 지금. 뒤에 앞에 거 보면은 x-x0분의 fx y0, x0, y0예요. 그러니까 y0는 상수로 고정해 놓고 x를 x0로 보내는 거죠.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뭐의 정의죠? f를 x로 편미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x0, y0에서요. 아하! 이런 함수의 극한이 있으려면은 최소한 요 x-x0의 개수 a는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x0, y0에서 x에 대한 편미분 개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랑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이제 x를 고정해 놓고 변화시키겠죠. 그럴 때 극한을 봐가지고 요 y-y0의 개수 b가 x0, y0에서 y에 대한 편미분 개수라는 걸 여러분이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그 디테일을 채우는 건 여러분이 할 일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절대값이 막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요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걸 이해했느냐 안 이해했느냐를 보여주겠죠. 자, 지금까지 결론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변수 함수일 때랑 2변수 함수일 때를 비교를 해볼게요. 1변수 함수일 때는 f가 어떤 점 x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무슨 얘기였냐면은 다음을 만족하는 실수 m이 존재하는 거였어요. 상수 m. 뭐냐 하면은 fx에서 x에 대한 1차 이하의 함수, 선형함수죠. m. 요걸 만족하는 m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다름 아닌 그 m이 뭐였어요? x0에서의 미분계수였어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1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선형함수로 이해한 그거를 이제 박스 안으로 정리한 겁니다. 자, 2변수 함수일 때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이렇게 두꺼운 함수가 있으면 여기 a, b, c가 아까 뭐였죠? a는 뭐였어요? 이런 a, b, c를 찾을 수 있다면은 이게 x0, y0였고요. x0, y0의 함수값이었고요. 그 다음에 x-x0 요거의 개수는 뭐였어요? x0, y0에서 x에 대한 편미분 개수, 그 다음 y에 대한 편미분 개수. 자, 그럼 질문이에요. f가 x0, y0에서 연속이라는 것 때문에 요걸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리고 편미분 개수도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두 개 다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럼 질문이에요. f가 x0, y0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 편미분 개수, 이 편미분 개수 존재해요. 그래서 이만큼은 뭐예요? x-x0와 y-y0에 대한 선형함수예요. fx, y에서 이 xy에 대한 선형함수를 빼가지고 요 유클리디안 거리를 나눈 이 비율 함수가 0이 될까요? 편미분 가능하면 그리고 그 타겟 포인트에서 연속이면은 이 유리함수의 극한이 0이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이런 f'x가 존재만 하면은 미분계수 존재만 해주면은 이 유리함수의 극한이 0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변수 함수에서는 편미분계수가 두 개 존재한다고 해서 이 유리함수의 극한이 0이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결국에는 편미분계수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x0, y0가 있으면은 x에 대한 편미분계에서 y에 대한 편미분계수는 요 두 직선상에서의 함수값만 알면은 편미분계수를 정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거기서의 함수값을 안다고 해서 이런 비율이 0으로 갈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변수 함수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설명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뭔지를 정의를 할 거예요. 일변수 함수일 때는 뭐였죠?
fx가 x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뭐였어요? 이걸 만족하는 상수 m이 있다는 거였죠? 이번에는 이변수 함수가 어떤 점 x0, y0에서 미분 가능하다. 디퍼런셜을 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다음을 만족하는 상수들 두 개가 필요해요. 이제 A랑 B 두 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개수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유리함수의 극한이 0이 돼주는 그런 A와 B 개수를 찾을 수 있으면은 F가 x0, y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왜 선형근사를 가져와서 얘기를 그렇게 길게 펼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밑에가 루트의 유클리디안 거리인 덕분에 이런 AB가 있으면 결국 AB가 뭐여야 돼요? 편미분 계수여야 된다는 것도 증명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편미분 계수가 그러니까 이런 AB가 있으면 AB가 편미분 계수지만 그런 편미분 계수를 여기다 대입한다고 해서 이게 0이 된다는 보장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x0, y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편미분 계수가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편미분 계수를 쏙 대입했을 때 이게 0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마무리해 봅시다. 이변수 함수가 어떤 점 x0, y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다음을 만족하는 개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였냐면 여기 찌꺼기로 들어가는 텀이 뭐였냐면요. a의 x-x0 더하기 b의 y-y0였거든요. 이거를 x-x0랑 y-y0에 대한 선형결합인데 이거를 벡터에 내적으로 쓸 수 있어요. x-x0, y-y0라는 벡터랑 뭐를 내적하면 이 표현이 나올까요? 당연히 첫 번째 성분이랑 곱하고 두 번째 성분이랑 곱하니까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아하! 요 벡터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AB를 요 순서대로 나열해서 벡터를 만들면은 요 선형 함수를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요 상수 벡터를 AB로 이해를 하면은 함수 F가 P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X가 점 P에 다가갈 때 분모는 두 점 사이의 거리였죠? X는 뭐예요? X, Y고요. P는 뭐예요? X0, Y0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예요? 요 벡터가 나타내주는 요 차이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죠. 벡터의 길이를 나타낼 때는 선 두 개를 긋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떤 경우에 선 하나만 긋기도 해요. 이걸 두 개로 하는 거는 그 절대값, 실수 절대값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 하나만 쓰기로 하겠어요. 편의상. 자, 그래서 이제 개수들 AB가 존재한다 이렇게 구구절절 쓰지 말고 그냥 하나로 이거를 벡터 V가 존재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Y에서의 함수값이 아니라 캐피털 X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X0, Y0에서 함수값이 아니라 점 P에서의 함수값이에요. P의 좌표가 지금 X0, Y0거든요. 그 다음에 이 X-X0, Y-Y0는 어떤 벡터예요? X 빼기 P 벡터죠. 그 다음에 이 AB를 성분으로 하는 벡터를 뭐로 쓰기로 하는 거예요? V로 쓰는 거예요. 아하! 이변수 함수인 경우에는 어떤 상수 벡터 V가 존재하는 거냐? x 빼기 p 벡터의 크기 분의 fx 빼기 fb 그 다음에 v랑 x-p의 내적이에요. 왜 이런 표현이 편하냐면은 좌표를 구구절절 쓸 필요가 없죠. x, y를 쓰는 대신에 그 한 점 x, x0, y 대신에 p 이런 ab 벡터 대신에 그냥 v 이렇게 구구절절 코디네이터를 쓰지 않고 x-p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변수 함 쓸 때랑 2변수 함 쓸 때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f가 한 점 x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였는데 그 녀석이 바로 m이었고요. 2변수, 3변수, 4변수 함 쓸 때는 f가 어떤 점피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상수 벡터가 존재하는데 n변수 함 쓸 때는 그 상수 벡터가 Rn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x가 p로 갈 때 이 벡터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fx 빼기 fb 그 다음에 x 빼기 p 벡터를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1차원일 때는 x 빼기 x0였지만 이제 n차원에서는 x-b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가 이제 이게 1변수 함 쓸 때는 그냥 상수 m이 붙었지만 이제 여기엔 뭐가 붙는 거예요? 상수 m이 붙는 게 아니라 상수 벡터가 붙는 거예요. Rn상에. 그래서 n변수 함수가 어떤 점 P, Rn에 있는 어떤 점 P, 정확히는 뭐냐면은 P가 F의 정의역에 있어야 되고요. U는 이제 Rn에 있는 어떤 도메인 정의역이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상수 벡터 V를 찾을 수 있으면 이 유리함수의 극한이 0이 되는 x가 P로 갈 때 그러면은 n변수 함수가 x는 P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n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하다는 거를 다른 방식으로 막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지는 또 나중에 알게 되고 실제로 이 그냥 식만 봐도 1변수 함수일 때의 자연스러운 n변수 일반화라는 거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렇게 하면은 1변수 함수의 그 미분에 관한 여러 가지 정리들을 다 n변수 함수로 자연스럽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걸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고 실제로 이게 자연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2변수 함수일 경우에 요 V가 뭐였어요? A, B를 찾는 거였는데 그 A, B가 어떻게 나왔죠? 편미분으로 자연스럽게 나왔죠? 즉 V는 그레디언트가 되는 겁니다. P에서의 자, n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2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